첫 만남에서 예고 없이 찾아온 욕망의 섹스, 연인과 싸운 뒤 나누는 격렬한 화해의 섹스, 아찔한 긴장감 속에서 이뤄지는 금단의 섹스. 남녀는 이런 짜릿한 경험을 함께 나누곤 하죠. 그렇지만 이 모든 즐거움을 제대로 누리려면 서로 욕구나 스킨십에 대한 선호도를 제대로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막상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에는 이 사람이 뭘 좋아하고 어디까지 괜찮아 하는지를 솔직히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은 사회적 시선이나 억제하려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욕구나 판타지를 숨기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성의 성욕을 전혀 알아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여러 정보를 통해 상대방의 성욕을 짐작하거나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서로가 어떤 욕구를 얼마나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나눌지를 이해하는 과정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특징 4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여성의 성욕을 높이기 위해 고민해볼 만한 요소들을 함께 이야기해볼까 해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관계를 더욱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자극에 민감하거나 예민한 여성은 성욕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여자친구들끼리 장난을 치면 가슴이나 허리를 만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유난히 격한 반응을 보였던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성욕이 더 강한 경우가 많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흔히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람은 피곤하다 라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오히려 진짜 재미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화 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의 연구에 따르면 작은 터치에도 즉각 반응하는 사람일수록 짝짓기 전략에서 유리하게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피부 감각이나 신체 예민성이 섹스의 즐거움을 극대화하며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장난으로 자주 간지럽히는데 그러다 보면 내가 남자친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수줍게 고백한 것이 떠오르네요. 만약 연애할 때나 썸을 탈 때 상대방이 의외로 터치에 민감하다 싶으면 가벼운 스킨십부터 서서히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핸드크림을 덜어준다거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이유로 거리를 좁히는 식의 뻔해 보이지만 사소한 플러팅이 의외로 큰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서로의 반응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긴장감이 호감으로 전환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물론 예민함이 무조건 성욕 폭발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예민해 보여도 실제로는 신체 감각에 둔감한 경우도 있고 예민한 게 불편해서 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민하면 힘들다는 기존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성적 끌림이나 관계 형성에서 중요한 기회를 지나칠 수 있어요. 다만 상대방이 어디까지 편안하게 받아들일지 대화를 통해 선을 맞추고 서로 존중하면서 활용한다면 분명히 관계에 큰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은 활동적인 성향입니다. 대학 시절에 활동적이고 리더십이 뛰어났던 한 친구를 떠올려보면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늘 찾던 건 남자였는데요. 제 주변에 운동을 꾸준히 하거나 모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성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회원 중 한 여성분도 체구는 작고 왜소하지만 등산이나 복싱을 배울 정도로 매우 활동적인 여성분이 계신데요. 이런 활발한 여성분들이 보통 이상형을 얘기하실 때 허벅지가 두껍거나 외적으로 남성성이 강한 분을 찾는 경우가 많았죠. 활동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들은 적극적이며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보통처럼 남자가 리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욕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표현한다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만 매번 수만 개의 콘돔이 배포된다고 하죠. 실제로 메달을 따고 나서 파티에서 만나면 누구보다도 먼저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고 호감을 표현하는 선수가 많다고 해요. 활동적인 여성분들은 남들이 어떻게 볼까 보다는 내가 뭘 원하나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2007년 한 학술지에 게재된 인간은 왜 섹스를 할까? 라는 논문을 보면 외부 평가보다는 자기 욕구를 우선시하는 기질이 있을 때 성적 욕구도 훨씬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고합니다. 물론 실제로 활동적인 취미가 많아도 감정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게 어색해서 오히려 천천히 마음을 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겉으론 활발해 보여도 사랑이나 스킨십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야 서서히 드러내는 경우도 흔하죠. 중요한 건 활동성 여부와는 별개로 자기 욕구를 솔직히 인정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느냐는 점이에요. 평소 조용한 성격이라도 활동적인 취미가 많은 여성분과 썸을 타고 있다면 함께 즐길 방법을 모색하고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 훨씬 풍부하고 재밌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성취욕이 높은 여성은 성욕도 함께 높은 경우가 있어요. 공부만 하고 업무에 몰두하는 워커홀릭 여성하면 보수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오히려 대기업 임원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여성들이나 밤낮으로 학술 연구에 몰두하는 석박사 과정 여성들을 보면 성취욕과 성욕이 함께 높은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취욕이 높은 사람은 성욕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경쟁 상황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 엔돌핀 등이 성취욕과 성적 욕구를 동시에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밤새워 프로젝트를 끝내고 남편과 모닝섹스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얘기하는 제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성취욕이 높은 사람이 성욕도 강하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이 점을 강구한 채 일에만 몰두하는 여성은 별로다 라고 말하는 남성들이 존재하는데요. 오히려 모범생 여성에 대한 편견 때문에 가까워지지 못하거나 대화 포인트를 놓쳐버린다면 성욕이 높은 여성과 뜨거운 연애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날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과를 위해 애쓰는 저희 직원이 전 밤에도 최선을 다해요 라고 한 말이 농담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성취욕과 성욕이 똑같이 강하다는 법은 없죠. 본인이 가진 에너지를 취미나 봉사활동, 예술 분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성욕이 줄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성취욕과 성욕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을 열어두고 실제 상대방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세심하게 파악하는 자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일과 학업에 열정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그 열정이 성적 욕구와도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두시고 상대방이 가진 다양한 에너지를 함께 공감하고 존중하며 더욱 풍성한 관계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남성적인 외형을 가진 여성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즉 남성 호르몬은 성욕을 높이는 주요 호르몬 중에 하나인데요. 여성이라도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경우 성욕도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넓은 어깨, 짙은 눈썹, 비교적 낮은 목소리 톤, 남성적인 외형을 가진 여성은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높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성 이상의 강한 욕망을 지니고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마르고 여성스러운 몸매여도 넓은 어깨를 가진 여성이나 아주 예쁜 얼굴에 짙은 눈썹을 가진 여성처럼 하나의 요소만으로 남성 호르몬이 높다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남성적인 외형을 지닌 여성 중엔 성욕이 상당히 강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어려워했던 사례가 저희 남성 회원들 사이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외형뿐만 아니라 남성적인 특징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에 적극적이며 말투나 행동이 직설적인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앞에서 말한 활동적인 여성과 성취욕이 강한 여성도 사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변 지인들 중 헬스를 시작하면서 성욕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한 것을 보면 성욕이 보통인 여성도 테스토스테론이 높아짐으로 인해 성욕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테스토스테론이 높아 보여도 실제 성욕이 낮거나 반대로 여성스러운 외형을 지녔음에도 높은 성욕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예외들을 통해 단순히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성욕이란 것은 호르몬과 개인적 성향이 맞물려 있는 복합적인 요소라는 점을 유념하면 더욱 폭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욕이 강한 여성들의 대표적인 특징 4가지를 알아봤지만 하나의 특성만으로 성욕을 단정짓기엔 위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진화심리학자 데이비드 버스의 다른 연구를 보면 여성의 성욕은 호르몬뿐만 아니라 불안감 해소, 심리적 분위기, 파트너가 주는 안정감과 스킨십 기술, 복합적 요소가 맞물렸을 때 극대화된다고 하죠. 테스토스테론이 높은 여성이 성욕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단지 호르몬만으로 성욕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성분들 중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심리적 요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욕구가 억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공부나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으면 호르몬 수치가 높아도 머릿속이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섹스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호르몬 수치가 잠재적 성욕을 형성하는 기초라면 실제로 이를 발현하게 만드는 열쇠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파트너가 신뢰를 주고 안정된 감정을 느끼게 할수록 호르몬으로 인한 성욕도 더욱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연애 초기에는 누가 봐도 설렘 지수가 높은 환경이 많잖아요. 새로운 곳에서 만나고 특별한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하게 되죠. 그러나 사귄 지 오래된 커플이나 부부의 경우 익숙함이 편안함을 주지만 동시에 권태감을 유발하기도 하죠. 이때는 일부러라도 새로운 환경이나 색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평소와 다른 조명, 음악, 인테리어가 있는 공간으로 데이트 장소를 선택하거나 방향제, 캔들, 간단한 소품을 활용해 평소와는 다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좋은
좋은 방법이죠. 여행이나 데이트 코스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설렘이 성적 긴장감과 함께 작용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여성의 성욕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파트너가 얼마나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느냐죠. 성욕이 없다고 고민하던 여성도 파트너가 자상하게 리드해주거나 상대방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면서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물어봐주면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이 느끼는 욕구를 표현하게 됩니다. 가령 터치의 강도를 조절해본다거나 속도를 천천히 바꿔가며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이건 어때? 이 부분은 어떤 느낌이야? 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보세요. 이런 소통 방식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다는 진심 어린 태도로 느껴집니다. 이처럼 호르몬, 환경, 분위기, 파트너는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호르몬이라는 토대 위에 안정된 감정 환경과 분위기가 깔리면 파트너와의 섬세한 교감이 뒤따라오고 그 결과 성욕이 한층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결국 중요한 건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파트너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조율해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결국 여성의 성욕은 호르몬이나 외형적 특징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복합적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 경험, 가치관 같은 배경 요소가 뒤얽혀 있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것은 바로 파트너와의 관계와 그로부터 얻는 심리적 안정감이죠. 이를 간과하면 외형적 특성이나 일시적 자극만 쫓다가 정작 본질적인 소통과 만족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지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서로가 가진 욕구를 더욱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쌓아가며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교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특징들은 하나의 단서일 뿐 실제로는 상대방의 내면과 환경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함께 조율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성욕을 지닌 여성이든 그렇지 않든 서로의 욕구와 심리를 존중하는 태도가 최종적으로 성적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